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7년 9월 25일 월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봅니다. 먼저 서울신문. 미국 군사 옵션 죽음의 백조, 북방 한계선 넘었다. 계속해서 세계일보. 한밤 북한 해상으로 날아간 죽음의 백조. 또 경향신문. 북한은 말폭탄, 미국은 무력 시위, 위험 수위 넘어서는 기싸움. 그리고 중앙일보. 내년 6월 개헌 투표, 국민 78%가 찬성. 다음은 한국일보. 넌 누구 빽있니? 신음서재, 절망의 청년들. 이번엔 조선일보. 미국 폭격기 NNL 넘었다. 청와대 긴급 NSC 회의. 아울러 한겨레. 댓글 공작 사이버사 증원, MB가 직접 지시했다. 이제는 동아일보. 한밤 북한 원산 350km 앞 동해에 뜬 B-1B.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김정은 은신 지하 벙커, 불시의 초토화.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9월 25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인사드립니다.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네, 은정씨.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북한 동해상을 비행한 일에 신문들이 주목하고 있군요. 네, 오늘자 서울신문, 세계일보, 경향신문, 조선일보, 그리고 동아일보가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살벌한 제목의 헤드라인 듣고 놀라시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평화의 목소리가 자리 잡기 힘든 한반도 현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군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직접 관여했다는 문건이 발견됐다는 소식. 김광석 씨 전 부인 서혜순 씨가 시부모님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 네, 이 소식도 오늘 준비했습니다. 뉴스에 더한 뉴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오늘도 40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문자 의견을 통해서 애청자 여러분의 동참 가능합니다. 휴대전화를 여시고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SBS 고릴라를 통해서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날씨 알아보고 잠시 후 뉴스 브리핑 이어갈 텐데요. 백혜영 리포터가 기상청에 나가 계시죠? 네. 네. 오늘도 늦더위 각오해야 합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도 태안이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7.5도로 아침에는 선선한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29도, 광주는 30도까지 올라 예년보다 많게는 5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구름의 양도 많은 데다 서해안과 내륙의 짙은 안개가 자욱합니다. 특히 강원도와 경기 일부 지역, 호남과 영남 등 대부분 지역에 안개주의보가 발효돼 시야가 답답한데요. 여기에 미세먼지도 더해졌습니다. 오전까지는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황사 마스크 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 그래도 오후에는 안개와 먼지가 사라지면서 구름만 종일 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5도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술친구만 먹었어도! 소주, 맥주, 와인, 그리고 술자리에 필요한 마지막 한 가지,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매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굼을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한겨레 단독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당시 댓글 공작에 직접 관여한 것을 확인하게 해주는 문건, 이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군사이버사령부의 내부 문건을 공개한 것인데요. 제목이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회의 결과입니다. BH. 네, 이거는 블루하우스, 청와대를 지칭하는 것이죠. 이 제목의 문건에는 2012년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친필 서명이 담겨 있습니다. 2012년 3월 작성한 것으로 명시된 이 문건에는 군무원 정원을 늘리는 일은 대통령 지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께서 2차례 지시하신 사항임을 강조, 이렇게 굵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는데요. 또한 문건에는 당시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사이버사령부의 증원과 관련된 회의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김태효 전 대외전략기획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이런 일들은 19대 총선을 꼭 한 달 앞두고 벌어졌는데요. 실제로 2012년 군 사이버사령부는 군무원 80명 가운데 50명을 심리전단반에 배치했습니다. 또한 문건을 보면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은 사이버사령부에서 작성하는 1일 동향보고서를 보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이버사령부는 작전 결과는 대면 보고만 가능하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이렇게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에 요청했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사이버사령부 활동에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것이 문서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직접 지시한 일이 없다며 밑에서 알아서 한 일인 양 바람을 잡았는데, 대통령 직접 지시를 분명히 한 문건이 발견된 만큼 당시 청와대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 부대원이 민간인 아이디를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2년 일부 군부대 지휘관들은 정치시사 팟캐스트인 나는 꼼수다, 그리고 나는 꼼수다 어플리케이션을 종북 컨텐츠로 규정하고 강제 삭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의 조치가 정치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지휘관 징계를 권고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기사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비난하는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댓글을 쓴 아이디의 주인이 SBS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 아이디의 주인은 댓글을 쓴 건 자신이 아니라 당시 남자친구였던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부대원 김모 씨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댓글 할당량을 채워야 한다며 여자친구인 자신과 가족의 아이디까지 가져갔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국군 사이버사령부는 댓글 공작을 벌일 아이디를 만들기 위해 민간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서 제출하라, 이런 지시까지 요원들에게 내려졌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MB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고초를 겪었던 배우 김규리 씨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 힘겨운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김규리 씨는 2008년 당시 SNS에다가 미국산 쇠고기를 뼈채 수입하는 것에 대한 비판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광우병의 위험성을 언급한 것인데요. 이 글로 인해서 김규리 씨는 지난 10년 동안 수없는 악플에 시달려 왔습니다. 국정원 댓글 부대의 댓글 공작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데요. 김규리 씨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글 때문에 있었던 일을 단 한 번도 인터뷰를 한 적이 없어요.
청산가리를 먹으래요. 청산가리를 먹겠다고 했대요. 그게 10년이에요. 청산가리 하나만 남게 해서 그 전체로 왜곡했던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그 누군가가 10년 동안 가만히 있지 않고요. 제 삶, 제가 열심히 살고 있는 틈 사이사이에서 왜곡했어요. 계속 저를. 너 아직도 안 죽었니? 응? 아직도 안 죽었어? 왜 안 죽었어? 죽어 하니까 시도를 했죠. 그런데 그게 국정원에서 했던 일이라니. 난 세금을 안 밀리려고 돈 없으면 은행에서 빚 내서라도 세금 냈는데. 민간인 명의를 도용한 댓글 공작은 과거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국군 사이버 사령부에 대한 재조사에서 규명돼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 SBS 보도였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위법 행위를 수사하고 있는데요. 검찰의 칼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단독 기사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명박 정권 당시 장관을 수행했었지요. 이명박 정권 당시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발표와 관련해 입장을 내놓았는데, 조사하면 금방 나온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에 지원 배제 명단이나 특혜 문건은 없었다. 당연히 만든 적도 없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2대12가 보도했습니다. 자,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방송인 김미화, 김재동 씨 등 이른바 좌파 방송인들이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잇따라 하차하면서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국가정보원이 이를 은폐하고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을 엄벌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가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사건 실태 파악부터 수사, 폭로, 제압까지 컨트롤 역할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입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고요. 자, 지금까지는 이명박 정부였고 이건 박근혜 정부 이야기인데, 청와대가 보수단체의 자금을 밀어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 이런 프레임을 들고 나왔는데요. 그 일환으로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 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부부싸움 끝에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가출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진석 의원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대의 정치 보복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가한 것이다. 이런 발언에 대한 반박이었는데요. 네, 이 발언이 논란을 빚자 정진석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한을 풀기 위해서 또 다른 형태의 정치 보복에 나서야 하나 이렇게 다시 반박했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유서에서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아가서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과정과 함께 600만 달러 뇌물수수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재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반박 들어보겠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2013년 당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개입 지시 의혹을 폭로했었지요. 지난 금요일 SBS 러브 FM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서 한 말입니다. 정말 저는 지금쯤은 이명박 대통령과 책임자분들은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밝혀진 것만 해도 70억 이상의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그런 행위들을 4년 이상 했는데 그것을 몰랐다면 정말 무능한 대통령으로 더 반성해야 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알지요. 2011년에 박원순 시장이 재보선에 성공해서 서울시장이 당선된 이후에 전격적으로 사이버 댓글팀을 확장을 합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기 때문에 그 직제를 확대하는 데는 대통령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그럼 당연히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죠.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SNS 글과 관련해 김용민의 뉴스브리핑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통화를 했는데요. 정진석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지 않겠다. 그 어떤 타협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차분한 대응을 선택한 것인데요. 그 이유는 자칫 강도 높은 대응을 하다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당하고 있다. 이런 자유한국당의 논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김용민의 뉴스브리핑은 변호사이면서 직전 원내 대변인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MB 실책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는 사람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탄핵 과정에서 거리감을 띄우고 일감 이성적인 양 해왔던 정치인들이 이렇게 굉장히 전투적으로 이 말 저 말까지 다 해대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노무현 정부를 다시 환기시키고 있거든요. 반성은 고사하고 그 양비 양식 양쪽에 다 무게감을 두는 지금 언론의 기계적 균형에 꺼리를 주는 방식으로 계속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 상황도 그런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MB 실정을 감추기 위해서 여론을 호도하는 거죠. 김용민 파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며칠 전 유엔에서 북한을 타락한 정권, 깡패 국가로 몰더니 전례 없이 강력한 표현을 써가며 경고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을 방어해야만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But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its allies,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고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김정은 로켓맨은 자살 임무 중이며 Rocketman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국제회의 속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미국 우선주의를 외칩니다. I will always put America first. 국제사회는 트럼프의 연설에 놀랐습니다. 기자들과의 즉흥적 문답 과정이 아닌 다자 외교 무대에 준비된 공식 연설에서 나왔다는 게 충격을 더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정치인이라기보다 깡패 두목 같았다고, 영국의 가디언지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핵미사일이 아닌 다른 장난감을 갖고 놀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혹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강력한 경고를 놓고 화합과 공조를 추구하는 유엔 무대에서 좀 과한 거 아니냐는 파문이 일자 참모들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유엔 본부 앞 숙소에 이르러서야 미국의 경고를 거칠게 반박했습니다. 개들이 짖어도 행렬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 짖는 소리로 우리를 놀려보려고 생각했다면 그거야말로 개꿈입니다. 마침내 이용호 북한 외무상 역시 유엔 총회에서 신성한 이 유엔 회의장을 심히 어지럽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존엄을 감히 건드리고 백악관을 수판할 소리 요란한 장마당으로 만들어 놓은 데 이어 유엔 무대까지 돈과 칼부림밖에 모르는 깡패들의 란무장으로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자고자대가 겹친 종신 이상자, 미국인들마저 고통만을 불러온다고 최고통사령관, 거짓말의 왕초, 악의 대통령이라고 악통령으로 부르는 자가 미국의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 손바닥만한 땅떼기를 손에 놓기 위해 엄포와 협잡을 포함한 갖은 권모술수를 가리지 않으며 한생을 늙어온 투전꾼이 미국의 핵 단추를 쥐고 있는 이 위험천만한 현실, 그는 전체 미국 땅이 우리 로켓의 방문을 더더욱 피할 수 없게 만드는 미국 땅의 무고한 생명들이 화를 입는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트럼프의 책임으로 될 것입니다. 아무 말 대잔치 속에 평화로 풀자는 문재인 대통령 목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평화는 삶의 소명이자 역사적 책무입니다.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남도의 맛깔스러운 김치부터 담양식 돼지갈비까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책임집니다.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02849-9730. 반지, 벤지, 반지, 벤지.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하루 한 잔, 내 몸에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추석 선물은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죠.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슈엔 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검색창에 슈엔 침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 국가 연주 때 무릎을 꿇어서 시위한 미국 프로풋볼 스타들을 겨냥해서 방송으로 인용하기 힘든 욕설을 퍼부으면서 해고를 주장했죠. 예. 그러면서 또 지지자들을 향해서 미국 프로풋볼 보이콧하라 이렇게 또 촉구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전선이 점점 넓어지고 있네요. 예. 자, 이런 가운데 핵으로 주변 나라와 동포한테 위협하는 북한, 미국 보고 깡패라고 이야기했는데, 예, 기막힐 따름입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은 SBS 러브 FM 103.5, 부산에서는 KNN 러브 FM 105.7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 고리나를 통해서는 전 세계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아침에 문자를 통해서 의견 개진해 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8672번 쓰시는 분, 지난 9년은 국가안보보다 정권안보가 전문이었군요. 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를 겨냥해서 하신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안보는 보수라고 했군요. 이런 말씀 남겨주셨고, 김선미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면 보고만 받았군요. 그래서 그 다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면 보고만 받았나 보네요. 라고 하셨고, 김성식님, 살면서 비겁해질 수는 있어도 치사하거나 유치해지진 맙시다. 블랙리스트 작성한 국정원, 그리고 정진석 의원. 네. 그리고 류윤재님, 실컷 욕해놓고 욕 좀 듣는다고 명예훼손이니 운운하는 것,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장미숙님, 지난 두 정부에서 국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벌인 이런 한심하고 치졸한 일들, 예, 어이가 없습니다. 라고 하셨고, 2385번 쓰시는 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허물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기 시작하자 압박감을 느껴서 측근인 정진석 의원이 논점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자극적인 말을 쏟아낸 것은 아닌지. 한덕전님, 김정은과 트럼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력의 차이에 비해 두 지도자는 거의 동급이네요. 한반도 평화의 가장 큰 위협은 이 두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은 S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와 서울, 인천, 경기 FM 103.5 SBS 러브 FM, 부산 FM 105.7 KNN 러브 FM으로 아침 6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채널A 취재진이 가수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혜순 씨를 자택 앞에서 만났습니다. 일명 뻗치기라고 하지요. 뻗치기 끝에 만난 것입니다.
김광석 씨의 외동딸 서현 씨는 10년 전에 사망한 것으로 최근 드러났는데요. 딸의 죽음을 숨긴 이유에 대해서 취재진이 질문하니까 서혜순 씨는 아니 됐어요. 여기 따라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질문을 거듭하니까 서혜순 씨는 안 숨겼어요. 이렇게 대답했는데요. 하지만 서혜순 씨는 최근까지도 지인들에게 딸 서현 씨는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또한 2008년 대법원은 고 김광석 씨의 음원 저작권을 서현 씨에게 상속하도록 판결했는데요. 서혜순 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재판부와 김광석 씨의 유족 측에 서현 씨의 죽음을 숨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혜순 씨가 자신과 관련한 인터넷 글에 댓글을 달고 다녔다. 이런 의혹이 인터넷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인터넷 게시판에는 김광석의 어머니가 가난하게 사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 글에 대해 SEO, 즉 서로 시작하는 아이디로 손녀딸 학비 한 번 내준 적이 없는 무서운 노인네. 이렇게 김광석 씨의 아버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온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화 김광석을 만든 이상호 감독은 서혜순 씨가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논리 그대로며 그래서 뜬금없이 시어머니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으로 봐서 서혜순 씨가 직접 썼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김용민의 뉴스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이상호 감독이 밝힌 말 들어보시죠. 서혜순 씨가 인터넷에 되게 민감하세요. 자신한테 불리한 내용을 쓴 블로거들한테조차도 삭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그래서 아마도 그때 2006년 당시에 자기한테 불리한 그런 글이 올라오자 이제 뭐 삭제해달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질문이니까. 만약에 그 글을 쓰셨다면 워딩이 비슷하세요. 이를테면 시아버지한테 노인네라고 말을 해왔거든요. 계속 그런 점도 비슷하고 자신이 아니라면 시아버지, 시어머니라는 워딩을 쓸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아마 댓글을 올렸을 가능성도 있죠. 지금 뭐 상당히 네티즌 수사대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뭐 생년월일까지 서혜순 씨와 일치한다고 하니까요. 고 김광석 씨 유족 측과 이상호 기자는 김광석 씨의 딸 서현 씨를 살인한 혐의로 서혜순 씨를 고발했는데요. 서혜순 씨는 채널A 취재진에게 강용석 변호사를 통해서 입장 발표를 할 거예요.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강용석 변호사는 서혜순 씨의 변호를 맡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최태원 고소 사건에 집중해야 돼서 부득이하게 이번 일은 맡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편 서혜순 씨는 오늘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자신의 입장을 직접 전합니다. 서혜순 씨는 살인자 취급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며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검은 서혜순 씨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입니다. 일간스포츠 보도였습니다. 가수 고 김광석 씨가 1996년 숨진 경위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우울증 증세를 보이던 김광석 씨가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이렇게 결론 지었는데요. 김광석 씨의 유족 측과 지인들 그리고 이상호 감독은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혜순 씨의 어머니, 즉 김광석 씨의 장모인 주모 씨는 사위인 광석이의 죽음은 자살이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또한 주모 씨는 광석이가 죽기 몇 달 전부터 밤마다 부엌에 있던 식기를 깨뜨렸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김광석 씨가 숨지기 전 심리적으로 불안한 증세를 보였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김광석 씨의 형 김광복 씨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광석이가 사망 전 우울증을 앓은 적이 없고 우울증 약을 복용한 사실도 없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당시 김광석 씨의 매니저는 김광석 씨가 사망 전날 장모에게 전화해 이혼 결심을 통보하려 했다. 이렇게 증언한 바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교육부 운영지원과는 교육부 산하기관을 관장하는 부서들의 실무자들을 소집했습니다. 운영지원과는 교육부의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차관 직속 조직인데요. 이 자리에서 운영지원과는 산하기관의 기관장과 간부 300여 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라.
이런 지시를 하달했습니다. 공적과 과실 그리고 유임할 인물과 교체할 인물을 가려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직원은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교체 여부를 조사하라는 업무 지시가 하달된 것은 처음이었다.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거부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운영지원과는 취재가 시작되자 현황 파악 지시를 취소했습니다. 이를 보도한 국민일보는 교육부가 산하기관 임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퇴출 여부를 가리기 위한 살생부를 작성하려 했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낙하산 인사들을 물갈이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오늘부터 6년 동안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이 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금요일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퇴임식이 있었는데요. 퇴임사 일부 들어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상충하는 가치관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갈수록 격화돼 거의 위험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봅니다. 모든 사람을 우리 편 아니면 상대편으로 일률적으로 줄 세워 재단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만연한 자신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강변하면서 단정의 논리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진영 논리의 병폐가 사회 곳곳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기만 하는 그건을 마다하는 도를 넘는 비난이 다반사로 일고 있고. 네, 그런데 퇴임사 어디에도 차기 대법원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기대는 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의 신뢰성, 공정성에 대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우려가 확연했는데요. 그런데 법관을 제외한 전국 법원 직원들이 참여한 최근 평가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의 평균 리더십 점수는 100점 만점에 36점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법행정을 비판하거나 소신 판결을 내놓는 법관에게는 징계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다양성을 잠재웠다. 이런 지적을 듣고 있습니다. 또 올해 초에는 법원행정처가 판사 블랙리스트까지 작성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사법개혁을 논의하는 판사 모임을 법원행정처가 통제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퇴임사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TBS 라디오와 가진 인터뷰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퇴임사는 얼핏 보면은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정치 세력이 대법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면 안 되죠. 본인이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후퇴시켜놓고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서 후퇴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 있는 것이어서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2011년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제 취임하면서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범균 부장판사가 이제 무죄 판결을 선고한 판사가 그 다음 해에 바로 고등부장으로 승진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납득할 수 없는 어떤 조그마한 증거 능력의 문제로 전원합의체로 이제 파기시켰다든지.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 최근에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다시 바로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지를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토요일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조은화, 허다윤 양의 이별식이 있었습니다. 조은화 양의 엄마 이금희 씨는 향도 피우지 않을 것이고 국화도 놓기 싫다. 장례라기보다 우리 딸들이 가장 예쁜 모습으로 인사드리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써 꿋꿋한 모습이지요. 그러나 잘합니다. 그 마음에 메울 수 없는 깊은 구멍이 생겼음에. 최호섭의 세월이 가면 오늘의 노래입니다. 그대 나를 위해 웃음을 보여도 허탈한 표정 감출 순 없어. 힘없이 뒤돌아서는 그대의 모습을 흐린 눈으로 바라만 보네. 나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서로가 원한다 해도 영원할 순 없어요. 저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는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